네, 안녕하세요. 조아 씨, 이렇게 드디어 뵙네요. 네. 오는 길은 안 힘들었어요? 너무 좋은 곳에 있어가지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언제든지 도와드려야죠. 제가 영원한 자문 변호사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편하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팡팡 변호사 구독자님들, 저는 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비결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되게 네. 영혼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원래 티를 해갖고 영혼 없이 얘기하는데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진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정심을 찾고 얘기하는 그 판사의 습관이 항상 들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사기 당한 거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봐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어.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제 컨텐츠에도 살짝 다뤘던 이유가 당근이나 그리고 중고나라 소액 사기여가지고 그렇죠. 변호사님들께 자문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경찰서를 갔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인생의 배움이라고 생각해라. 형사님들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금액이 얼마 정도길래?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인데 변호사님들께 자문 구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3천만 원 미만 사건은 소액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변호사한테 의뢰하기가 좀 애매한 금액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경찰서에 가서 갔죠. 그게 힘든 일인데 너무 열받았던 게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잡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렇게 의도가 너무 나쁘다. 내가 이 사람 빨간색이라도 그 생각으로 갔어요. 당시에도 그 형사님께서 인생의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번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렇죠. 얘기하셔서 이런 사기의 수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걸 보여드린 거고 컨텐츠에 다뤘던 거는 한 2, 3월 달에 다뤘었고 저는 입고 생활을 했는데 10월 달에 대법원 카톡이 왔어요. 대법원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말도 되게 어려워요. 제가 형사 고소를 하고 범인이 잡혔다. 배상명령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면 변제받을 수 있다. 네. 배상명령 말만 들어도 어렵네요.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여쭤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민사사건 피해를 변제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형사 고소하는 거는 범죄자를 잡아서 형사 판결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민사는 완전히 별개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 실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아도 나한테 돈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소송을 하려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맞아요. 변호사는 당연히 선임 못하고 막 소장 쓰고 이런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리면은 그 100만 원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형사 사건 할 때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은 형사 재판부에서 민사 판결 비슷하게 배상 명령을 내리면은 민사 판결이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중고 거래 사기를 첫 번째 당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번에 한 번도 당했었는데 그거는 잡지를 못했어요. 또 고소했어요? 했어요. 했는데도 잘 안 됐고 이번에 처음 받은 거예요. 제가 100만 원 사기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제품가가 100만 원이 아니었어요. 촬영 같은 거를 이제 하고 싶으니까 셀카봉을 좀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 출시 안 된 셀카봉이었었어요. 해외 배송으로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에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컨퍼런스 가가지고 선물로 받은 건데 미사용 제품인데 판매를 한다. 딱이네요. 10만 원 정도로 가격도 되게 괜찮아서 어차피 지금 내가 해외로 배송시키면은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거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유튜브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10만 원을 첫 번째 입금을 하고 그 이후로도 돈을 입금하게끔 만들더라고요. 환불 유도형 피싱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쩌다 10만 원이 10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된 거예요. 초반에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처음에 직거래를 하고 싶었어요. 혹시 지역이 어디시냐? 라고 했더니 구매자님은 어디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은 대구래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에 대해서 안 쓰이고 판매를 하면은 분명히 이제 구매자가 지역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으면 다시 반문할 거예요. 그 구매자님은 어디세요? 그럼 서울이요. 저는 먼 데 있어서 직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것도 눈치를 못 챘고 그리고 나서 택배 포함 10만 원이래요. 어디로 제가 입금을 드리면 되죠? 이러면서 말했더니 네이버 안전결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안전결제 해보신 적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적 없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링크를 발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클릭을 하니까 네이버 그 쇼핑 결제창 똑같은 게 뜨더라고요. 똑같이 만들죠, 사기꾼들이.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안전결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이버에서 구매하는 그 루트 똑같이 그냥 되는 거구나. 요즘에 그런 사기꾼들이 했어요. 되게 많아갖고 해본 사람도 속을 만큼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도 속을 수가 있어요. 사실 뭐 10만 원 그래 입금하자라고 하고서 입금을 했어요. 결제창을 눌렀는데 무슨 오류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은 이 계좌번호를 보내라. 그러면 확인이 될 거다. 네네.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계좌번호를 보내면 자기가 그 네이버로 너가 입금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대요. 10만 원 입금을 하고 확인됐냐? 라고 말했더니 확인이 안 된다. 혹시 수수료 같이 입금했냐? 아,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게. 네, 근데 그 결제창에 보통은 금액이랑 뭐 배송료가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안내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했는데 아 그거를 빼놓고 입금을 해서 본인이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네가 10만 800원을 입금을 하면 내가 이거 전에 있는 거가 이제 바로 들어왔었을 때 그걸 환불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10만 800원을 다시 다시 입금을 했어요. 입금했어요. 아. 그걸 입금을 하니까 보면서 제가 전산에서 보니까 네. 계속 확인이 안 된대요. 무슨 오류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오류가 났다고 이렇게 뜬다. 저한테 무슨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미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막 깜빡깜빡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미납이 제가 확인 못한 게 있었나 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했더니 환불 한도 액수 같은 게 100만 원이어가지고 100만 원을 채우면 100만 원을 동시에 환불이 된다. 이래서 100만 원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입금을 79만 원 얼마를 더 입금을 하고 확인이 되시냐. 그랬더니 이게 확인이 안 된대요. 또 안 된대요. 환불 한도 금액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단위로 알고 있다. 400만 원을 더 보내줘야 된다. 거기서 확실히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거기서는 안 넘어가셨군요. 그래서 그냥 나 없다. 그만큼 안 가지고 있다. 좀 이상한 것 같다. 경찰서 가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했더니 그 돈은 이미 없어요. 그렇게 사기다. 사기다. 당했구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 보통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10만 원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10만 800원 뭐 수수료 그럴 때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는데 환불을 100만 원으로 채운다. 그 포인트에서는 보통 잘 안 속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뭐 좀 연체되거나 미납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그런 성향이 이제 결부돼서 한 번 더 속아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400만 원, 500만 원 안 채우신 게 너무 다행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건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저한테 이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대구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대구는 대구였어요. 실제로 그건 거짓말을 안 했네 이 사람들이. 대법원 사건 검색 들어가 보면은 거기 배상 신청인들이 쭉 나오거든요. 10명이 넘어요 벌써.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확인된 건 3명인 것 같아요. 남자 1분, 여자 2분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아마 계좌만 빌려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도적으로 그걸 다 기획한 것 같고 시스템을 어떤 사람은 그냥 도와주기만 한 것 같은데 누가 주범인지 모르니까 배상명령 신청은 그 주범한테 하는 게 맞거든요. 명의 빌려준 사람 말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초아 씨한테 피해를 입힌 그 범죄자 한번 보러 대구에 갔다 오시라고 그랬고 갔다 오라고 한 이유가 범죄자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법정 같은 데 가보신 적 없잖아요. 없죠. 형사 재판은 다 누구나 공개돼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 법정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재판 공개 원칙이라 해서 문 열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 김에 재판부에게 피해자인데 이 범죄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 재판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쭉 나오니까 이게 누가 주범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말부터 어려워요. 배상 명령 신청한 사람들 있잖아요. 피고인들이 여러 명인데 누구한테 신청할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재판 기록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보려면은 가야 돼요. 가야 돼. 이게 시스템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대구까지 가서 재판 기록 열람 등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받으러는 직접 가야 돼요. 우리도 이제 변호사 하면서 형사소송 하다 보면은
그 재판 기록을 봐야지 자기 의뢰인, 피고인을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직접 가세요? 직접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가지는 네. 않고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하는데 누군가는 어쨌든 직접 인편으로 가서 받아야지. 그럼 온라인으로 뭐 팩스로 받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의도가 너무 나쁘잖아요. 인터넷에서 박제시키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또 이게 명예훼손 되는 거죠. 그런 그렇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네. 사기 조회 서비스만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다 해서 이게 기존의 그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번호인지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커요. 전에 그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더치트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간과했던 게 창이 너무 교묘해서 교묘하죠. 더치트에 검색해볼 생각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초아 씨가 참 이렇게 용기를 내주고 유튜브든 방송이든 얘기 우스갯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렵잖아요. 이렇게 네. 좀 근데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유튜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유형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그렇게 올리고 나서 연예인 동료가 그걸 봤대요. 예. 그리고 있다가 자기 누나가 예. 카메라를 사려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누가 치려고 했었는데 잔액이 부족한 더 입금하라고 한다. 얼마 좀 빌려달라라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제 거 영상을 보고 누나가 사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범죄 유형이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절대 링크를 보낸 그 안전결제 창에 속지 마셔라. 이미 초아 씨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히 이해를 하셨잖아요. 완전히요. 민사소송 굳이 변호사 선임 안 하고도 그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네. 지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나중에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한 그런 수업료는 충분히 얻으신 것 같아요.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를 하잖아요. 발전하는 이 사기 수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당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렇죠. 좀 걱정되는 게 이제 AI가 굉장히 발달해서 점점 더 정교해져서 실제 아무리 조심해도 꼭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기 수법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신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요새 사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10년 실제로? 예, 네. 10년 전부터도 보이스피싱 많이 당했는데 지금도 또 많이 당해요. 금액이 예. 어느 정도 돼요? 몇 억 정도 되죠.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진짜 오래 전부터 있었던 수법인데도 아직까지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내도 되나? 라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팡 변호사님께 여쭤봤는데 네. 입금한 당사자한테만 배송명령 신청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안전하게 그 3명 네. 피의자한테 다 보내라라고 그렇죠.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저도 뭐 의미가 있죠. 이렇게 유튜브도 나와주시고 제가 늘 뭐 여러 사람들한테 느끼지만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인품이 좋으시다. 조금 답이 한 2-3시간 정도 늦어도 뭐 오빠 뭐 저기 답 늦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전혀 죄송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요즘에 거의 없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변호사로 나왔거든요. 판사 생활을 오래 해서 초아 씨도 저보고 AI 같다고는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카메라 없이 대화할 때는 덜 하신데 그 채널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한 톤으로 잘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내려놔야 돼요, 그죠? 좀 편안하게. 딱딱해 보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건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예인분들 많이 만나고 다들 공통적인 게 적게는 몇 천만 원, 크게는 몇십억까지 사기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혹시 초아 씨는 뭐 그런 일은 없으시죠? 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이걸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맞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깊어지게 되면 다시 팡 변호사님 찾아올게요. 네. 법적 이슈는 병이랑 똑같아서 오랫동안 끙끙 앓으면은 더 나중에 힘들어요. 네. 치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계약서를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게 그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담보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물적 담보 해놓는 게 좋고 병도 마찬가지지만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손 쓸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주치의처럼 자문 변호사를 이렇게 가까이 두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계속 제가 그런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네.